화학물질 안전원 사고예방 심사이과 이선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화관법과 위해관리계획서인데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과연 위해관리 대상 사업장일까? 라는 질문들을 국민신문고, 유선민원 등을 통해서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이라고 하죠. 화관법과 영업허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위해관리계획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 나아가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현재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허가가 있는데요. 이를 영업허가라고 합니다. 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세 가지의 제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바로 장애영향평가서,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해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적합 통보를 받으신 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관서, 일명 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에 제출하시면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한데요. 과연 위해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관법 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 물질을 함유량 또는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원 사고예방 심사이과에서 검토와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는데요. 과연 사고대비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사고대비 물질이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 피해 범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인데요. 현재는 모두 97종으로 지정되어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높거나 건강유해성 중 급성도성이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대비 물질의 정확한 함량 및 수량을 알고 싶으시다면 화관법 신규칙 별표 10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고 대비 물질을 함량 또는 수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위해관리계획서는 12장 4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사고예방 분야, 장애평가 분야, 비상대응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 분야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중심으로 안정정보 또는 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예방 평가는 사업장 내 외부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 범위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상대응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비상대응 체계, 주민소산 계획, 피해 최소화 복구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근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사고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항목을 제출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사고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내에서도 사업장 외부의 영향 범위, 최근 5년간의 화학사고 이력, 그리고 PSM, 그리고 SMS 등과 같은 사고 예방제도 사업장에 따라 그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를 흔히 작성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작성 수준은 크게 세 가지로 수준 1 사업장부터 수준 3 사업장까지 존재합니다. 수준이 높을수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수준 1의 경우 사업장 밖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 2와 3의 경우 사고예방제도 대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원고시 제2018-2015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작성 수준에 따라 제출 항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준 1의 경우 총 12장 중 6장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6장은 각 1장, 2장, 3장, 5장, 6장, 8장을 의미합니다. 수준 2의 경우 12장을 모두 작성하시되 4장의 경우 일부 항목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장의 경우 총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PFD 또는 P&ID 중 체크 1, 그리고 위험성 평가, 그리고 운전 정지 권한 및 절차 총 3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장 43항목 모두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항목을 작성하는지를 확인하였으니 우리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차례인데요. 제출 구분은 크게 기존, 신규, 그리고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바로 2015년 1월 1일인데요. 이는 바로 화관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화관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완공된 사업장을 기존시설, 이후에 있는 사업장을 신규시설로 구분하며 기존, 신규에 상관없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업장은 변경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 변경 허가의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저장 보관 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 시설의 용량이 이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연간 제조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영향의 정보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 사업장의 구분 등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위해관리계획은 제출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현장조사, 비상대응 분야의 검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있으며 이때 접수 신청서, 사전 점검표, 접수 확인사항, 그리고 위해관리계획서 한 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쓰여져 있는 접수증을 받게 되고 이는 비로소 민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되며 이는 담당자는 제출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7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는 점검, 훈련 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비상대응 분야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원에서 해당 광역지자체를 요청을 하여 그 지역 담당자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담당자관이 확인할 수 있는 대피 장소나 지리적인 요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며 안전원에서 한 번, 지자체에서 한 번, 총 2번의 검토를 통하여 수정, 보완 사항들은 위해관리계획서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모든 검토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사업장에게 통보해 주는데요. 그 통보하는 과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수정 보완, 적합, 그리고 부적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정 보완의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 번에 걸쳐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역시 보완 시일이 길 경우 1일에 하나여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은 완벽한 민원의 끝은 아니며 민원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건부 적합이나 적합의 경우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요청하시면 한시적으로 적합을 허용하는 것이 조건부 적합이며 미제출 혹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합 처리됩니다. 부적합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위해관리계획서 접수 단계부터 즉 현재의 민원은 종결되었으므로 다시 처음부터 적합을 받기 위하여 재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업장의 적절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고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공적기관과의 훈련, 근로자를 위한 법정 혹은 자체교육, 때로는 조사와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영업 변경 허가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변경 이력 등을 관리하여 철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적합 후에 2년 이내에 받는 이행점검에서는 차기 이행점검 시기를 결정하므로 사업장분들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고 대비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영향이 큰 물질로 총 97종이 있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 이력, 장애 영향 범위, 사고 예방 여부에 따라 1부터 3수준까지 분류되며 수준별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처리 절차는 접수, 현장조사, 비상대응 분야 요약서, 검토 등의 과정을 걸쳐 결과를 통보하며 적합 후 영업허가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위해관리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이다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저도 안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안전원 이선민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